30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동호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구체적으로 이번 프로젝트 어떤 사업인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일단 사업명 체코 신규 원전 건설은 체코 내에 두쿠바니와 테멜린 지역에 각각 1.2기가와트 이하의 원전 4기를 짓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비만 규모가 최소 30조 원대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번 수주전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을 필두로 국내 기업 두산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 한국전력기술 등이 팀 코리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입찰에 참여해서 프랑스 전력공사와 이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승리할 경우 지난 2009년이었죠.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에 15년 만에 달성하는 한국형 원전 수출이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이번이 중요한 것이 이 체코를 교두보로 해서 이제 앞으로 예정된 유럽 시장 원전 수출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수주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사실 이 마지막까지도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각각의 경쟁력이 이제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일단 팀 코리아의 경쟁력을 보면은 가격 경쟁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납기 준수 경쟁력에서 이 비교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사실 원전 건설에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추가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만큼 이 온타임 온 버짓이라고 하는데 이 정해진 예산으로 예정대로 준공한다는 것이 가장 이 팀 코리아의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의 경쟁력은 유럽에서의 다양한 사업 경험입니다. 또 게다가 유럽 내의 인접국이다 보니 사업을 수행할 때 육로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이기도 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무엇보다 원전 수출에서 정부 간의 이 외교 관계 등 이 복잡한 변수가 이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요. 이 원전 강국인 프랑스가 또 유럽 연합 내 입지를 고려할 때 팀 코리아로선 이 무시 못할 변수로 또 꼽히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한 듯 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체코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이 막판 원전 외교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수주에 성공한다면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 상당한 수혜를 보게 되죠. 예,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참여한 기업들, 이 두산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 한국전력기술 등이 이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증권가에 따르면 이번 수주 성공 시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이 주기기와 주설비 공사 등으로 약 8조 5천억 원의 공사비를 따낼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밖에 한전기술이 약 한 3.6조, 한전 KPS가 1.7조 원의 이 공사비를 각각 얻게 되고요. 이 대우건설의 경우 설비 공사비만 약 7조 원 규모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 뉴스를 보니까 당초 오늘 발표 예정이었는데 다음 주로 미뤄진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간밤에 이 현지 언론에 따르면은요, 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기한이 이 오는 26일로 연장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체코 산업통상부가 우선 협상자 대상 이 선정 기한을 26일로 연기해달라고 이 체코 전력청에 요청을 했고요. 이 전력청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현지 시간 17일 이 체코의 산업통상부 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아마 여기서 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밤 우선 협상자 발표가 나올 수도 있고 26일에 수주전에 승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